안녕하세요. 일본 역사 문화를 쉽고 재밌고 깊이 있게 설명하는 KJTV 일본문화연구소의 최경진 강사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속사정,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된 배경에는 한반도인이 있었다입니다. 일본 서기가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일본 서기 이전에 일본의 고대 기록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지 않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된 이유. 때는 645년 제35대 여성천황 고큐큐 천황의 시절입니다. 이때 고대 최대의 변란이 일어납니다. 을사의 변이라고 하는데요. 당대의 실권자 소가 이루카가 천황의 자리를 넘본다고 주의가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가 이루카는 당대의 세도가인데요. 천황과 부건가는 궁궐을 짓는다든가 아들들에게 천황의 복장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교만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천황의 아들 나카노의 왕자는 이를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협력자 나카토미와 함께 소가시 가문을 멸문시키고자 생각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소가 이루카를 죽이기 위해 나카노의 왕자가 나카토미와 사전 모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은 서기 1100년 혹은 1500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림은 현재 나라현 사쿠라이시 단전 신사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단전 신사는 나카토미를 제사 지내는 신사가 되겠습니다. 일본 서기 645년 6월 12일자를 보면 사만의 상소문을 천황에게 올린다는 거짓 행사를 나카노 오에 왕자가 주최를 하고 따라서 당대의 실권자인 소가 이루카를 궁정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소가 이루카가 칼을 차고 입거를 하게 됩니다. 이를 본 나카노 오의 왕자는 광대를 시켜서 이루카를 웃게 만들고 칼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이때를 노려서 나카노 오의 왕자는 무사들에게 소가를 내리쳐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운 나머지 무사들이 움직이지 않자 나카노 오의 왕자가 스스로 소가의 무릎을 칩니다. 불시에 공격을 당한 소가는 벌떡 일어나면서 외칩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가? 천황이라는 것은 천황가에서 대대로 계승하는 것을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광경을 본 천황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아들은 대답합니다. 소가는 천황을 노리고 있습니다. 소가를 죽여야 합니다. 하면서 나카노 오의 왕자는 소가의 목을 내리칩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날은 비가 억수처럼 내렸다고 하는데 소가의 시체는 거덕대기에 쌓여서 비를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소가 이루카의 아버지 에미 씨는 아들이 시체가 되어 집으로 들어온 것을 보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지한 소가 에미 씨는 자결을 하기로 결정하고 집에다 불을 지릅니다. 이때 많은 문서와 역사서들이 함께 불탔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사 다음 날인 645년 6월 13일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소가 에미 씨는 살해되기 직전 모든 천황기 국기 등 진귀한 보물들을 불살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아 645년 이전의 이미 일본의 고대 역사서 천황기라든가 국기 등이 존재했음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서기 6월 12일 날 기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카오의 왕자의 이복형인 후루이토 왕자가 집으로 뛰어들어오면서 외칩니다. 한인들이 소가대감을 죽였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면서 그때부터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해 현장을 목격한 후루이토 왕자는 여러 왕자들 중에 가장 연장자로서 다음 천황의 가장 강력한 후보였습니다. 후루이토가 외친 한인이 소가대감을 죽였다라는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은 1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다음에 세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의 정세가 소가대감을 죽였다. 당, 신라, 일본이 격돌하는 정세 속에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대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외교 노선의 차가 소가대감을 죽였다는 학설로 가장 유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살인 현장 무사들이 한인 복장을 하고 있었다. 행사 자체가 사만에 한반도에 상소문이 도달하였다라는 거짓 행사였기 때문에 살해를 할 무사들에게 한인 복장을 입혔다라는 학설입니다. 그 다음에 학설은 아니다. 실제로 소가시를 살해한 무사들은 한인들이었다라는 학설입니다. 어느 쪽이든 아직까지 그 진위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역사상 가장 난해한 문장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사의 변난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의 고대 역사서가 모두 소실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 서기가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 배경에는 한인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얘기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서기에는 아주 재미있는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카노 오에 왕자와 나카토미와의 관계, 그리고 김춘추와 김유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면 나카토미가 축구를 하면서 왕자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면서 나카노 오에 왕자의 신발이 벗기지자 나카토미는 그 신발을 주어 왕자에게 신겨줍니다.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은 군신관계를 맺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국유사를 보면 김춘추와 김유신이 축구를 하다가 김유신이 고의적으로 김춘추의 옷걸음을 밟습니다. 김춘추의 옷걸음을 기워주겠다고 하여 김춘추를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후에 김춘추는 여동생 문희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과 신라의 일화가 너무나 유사한데요. 두 사람들의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노우의 왕자는 제38대 덴지 천황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한편 나카토미는 후지와라라는 성을 하사받아서 천년간 천황가의 외척으로 건세를 누리게 됩니다. 일본의 역사상 4대 명문 가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후지와라 가문이고 그 다음은 타치바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무사 가문인 겐지 가문과 헤이케 가문입니다. 이 중에서 후지와라 가문이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가가 되겠습니다만 이 후지와라의 등자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 성씨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콘도라든가 사토라든가 이러한 후지와라를 닮은 성들이 있는데 그만큼 일본에서는 최고의 명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라의 김춘추를 보면 삼국을 통일하여 태종 무열랑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또한 김유실은 가야의 귀족에서 삼국 통일을 이룬 명문 가문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처럼 일본과 한국의 일화들이 너무나 닮아 있는데 그 진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 영향을 끼쳤는지 참고를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한 기록들이 일본 서기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647년 7월 김춘추가 일본을 방문하였다. 춘추는 용모가 뛰어나고 쾌활하게 담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 김춘추는 대단한 용모와 유머가 넘치는 호쾌한 남성이었음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당 태종이 김춘추의 용모와 넘넘함에 각별히 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대 김춘추는 그 외모가 출중하였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668년 9월 26일 나카토미가 김유신에게 배 한 척을 선물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명문가인 후지와라 가문의 창시자인 나카토미가 김유신에게 배 한 척을 선물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한일 양
측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쉽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우리나라에는 알려져 있지 않는 기록이므로 그 진위를 좀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본 고대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역사의 미스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서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부터는 본론인 하타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본의 4대 명가 중에서 겐지 가문을 얘기를 했습니다. 무사 가문인데요. 여러 기록서를 검토를 하면 가야에서 이주한 하타시와 일본의 명문가인 겐지 가문의 관련성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타시와 겐지 무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